살다 보면 꼭 있습니다. 괜히 시비를 거는 듯한 말투로 말꼬리를 잡는 사람.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감정을 건드리며 화를 끌어내는 사람.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똑같이 맞받아치면 결국 내가 더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을 바꾸는 대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도 단 한마디로 상대의 기세를 꺾고 대화를 내 페이스로 이끌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이건 말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고 감정을 다스리며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대화법입니다. 상대를 꺾는 말보다 마음을 여는 한마디. 이것이 진짜 대화의 기술입니다. 단 몇 분만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대화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대화가 자꾸 논쟁으로 변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대화가 이기는 싸움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꺾으려는 순간 상대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내가 옳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그래도 나는 틀리지 않아라는 심리로 더 강하게 맞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대화는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이성을 겨냥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논리를 갖춰도 상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은 벽에 부딪히는 돌멩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우지 않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공감과 경청입니다. 공감은 너의 말이 옳다라는 동의가 아닙니다. 나는 너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왜 이 일을 이렇게밖에 못했어? 이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답해보면 어떨까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의 공격성을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틀에서 벗어나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상대가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질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상대를 이기는 가장 현명한 설득법입니다. 정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게끔 만드는 대화. 이것이야말로 갈등 없는 설득의 본질입니다. 결국 대화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할 때 상대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순간부터는 굳이 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상대의 생각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더 많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말을 덜하고 더 잘 듣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대화 기술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똑똑하게 말하는 법, 이기는 논리일 겁니다. 하지만 설득은 말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여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청과 공감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화 중 70% 이상을 차지하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경청 비율이 높은 사람이 더 신뢰받고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신뢰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 착각하지 마라. 사람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설득된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며 너는
내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준 적 없어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는 억울해서 바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안 생각해? 나는 항상 널 배려했어. 그런데 그렇게 말할수록 친구의 얼굴은 굳어지고 대화는 싸움처럼 변했습니다. 결국 저는 한마디로 대화를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미안해. 내가 그걸 몰랐어. 말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로 친구는 표정을 풀었고 오히려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느꼈습니다. 대화의 힘은 설명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것을요. 공감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이 대화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공감의 언어는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방어적인 태도를 풀어줍니다. 공감은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질문에서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화가 나서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뭘 더 잘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은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꺼내게 하고 감정의 불씨를 가라앉힙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답을 주려 하지 말고 질문으로 스스로 답을 찾게 하라. 상대를 이해하는 질문, 즉 공감형 질문은 상대가 자발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만드는 힘을 갖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가 따른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더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상황은 꼬입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자기 말만 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반대로 말을 덜하고 듣기만 해도 상대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청 효과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와 같은 반응만 보여도 상대의 감정은 가라앉고 대화가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뛰어난 말솜씨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귀를 더 기억합니다. 공감과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당신 편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설득 기술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결국 대화에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할까보다 어떻게 들어줄까가 더 중요하다. 이 생각만 바꿔도 인간관계는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스스로 동의하고 따라오게 만드는 대화법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공감과 경청이 대화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공감과 경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말을 단순한 주장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질문이 힘입니다. 질문은 상대를 설득하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정답을 강요하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질문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답이라는 착각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상대는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사용한 방식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라. 그는 직접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제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었죠. 이 방법은 지금 우리의 대화에서도 똑같이 통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팀장이 말합니다. 왜 이 프로젝트 진행이 이렇게 느려?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요. 이 순간 대화는 서로의 주장만 부딪히며 갈등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맞아요. 생각보다 진행이 늦은 것 같아요. 혹시 팀장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이 질문 한마디는
공격적인 분위기를 풀고 상대가 스스로 대화를 이어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동해 질문의 조합입니다. 질문을 잘 던지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상대를 인정하는 말로 시작하세요.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말 한마디만으로 상대의 방어심이 풀립니다. 둘째, 상대가 더 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세요.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당신 생각엔 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까요? 이런 질문은 상대의 마음을 내 편으로 자연스럽게 끌어옵니다. 셋째, 질문 후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바로 답을 요구하려 하지만 잠시 침묵하는 그 순간이 상대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대화의 진짜 힘은 말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스스로 열리도록 기다려라. 이 기다림은 침묵과 질문으로 완성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볼까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번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예산을 잘 못 지켜? 이번 달도 또 계획보다 많이 썼잖아. 아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돈 걱정만 하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결국 대화는 늘 다툼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아내는 방어를 풀고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누가 맞는가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해답을 찾는 과정이 된 것이죠. 결국 대화에서 가장 큰 힘은 상대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옳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대화의 기술은 말을 많이 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기다리고 상대의 생각이 스스로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설득의 시작입니다. 이 질문의 기술을 감정이 얽힌 관계, 예를 들어 부부나 가족 간의 갈등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오히려 가장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오해로 번지고 사소한 대화가 싸움으로 커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감정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보다 그 말에 담긴 뉘앙스, 억양, 감정이 먼저 들리기 때문에 갈등이 쉽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퇴근 후 지친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요즘 집안일을 이렇게 대충 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라고? 나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그게 할 말이야? 그 순간 대화는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공격하는 싸움으로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대신 상황을 인정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봐. 혹시 당신이 보기엔 어떤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어?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의 공격성을 단번에 꺾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도 틀리지 않아라는 인정을 먼저 하고 이어서 부드러운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갑자기 말투가 바뀝니다. 아니, 뭐 그냥 설거지가 조금 쌓여 있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싸움으로 번질 수 있던 상황이 오히려 협력의 대화로 바뀌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대화 방식을 비난 중단 효과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말을 곧장 반박하지 않고 한번 받아주는 태도를 취하면 상대는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공감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공감과 질문의 힘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내 입장만 생각하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 한 문장만 달라져도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대화가 더 정성스러워야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오히려 친절하게 말하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무뚝뚝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많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일수록 한마디가 더 따뜻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맞아라는 한마디가 10문장보다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다 옳지 않아도 일단 내 말도 일리가 있어라고 시작해보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대화의 불씨를 가라앉히고 단단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질문이 공격을 막습니다. 당신 말이 틀렸어라고 맞서기보다 그럼 당신 생각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질문은 논쟁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대화를 협력의 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다. 부부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태도, 대신 함께 해답을 찾는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관계를 단단하게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사건건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너도 만만치 않아? 이런 식으로 끝이 없던 싸움이 반복되던 어느 날, 그녀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불평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구나.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이 질문은 남편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얌전해졌고, 그 후로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되었습니다. 부부든 가족이든 갈등이 생길 때 누가 맞는가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같이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상대는 당신을 논쟁 상대가 아닌 같은 편으로 느끼게 됩니다. 결국 관계를 지키는 대화법의 핵심은 내 말이 맞다는 주장보다 내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말로 소통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의 시작 역시 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이기는 것이 대화의 목표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 진짜 설득의 시작이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대화는 어떤 순간이었나요? 화려한 말솜씨가 오히려 상처가 된 기억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내가 힘들었구나 라고 말해준 한 문장이 더 오래 남지 않나요? 결국 대화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진심이고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울림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는 단 하나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과 경청, 그리고 인정의 태도입니다. 상대를 꺾으려 하지 않고 먼저 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맞아. 내 말에도 일리가 있어.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 이 한마디가 갈등을 단숨에 무너뜨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대의 방어를 해제하는 첫 번째 열쇠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공감은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경청이야말로 대화에서 가장 큰 설득력을 만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게 말하려고 애쓰지만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느낄 때 그는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문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이 틀렸어라는 직설 대신 그럼 너라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라고 묻는 한 문장이 논쟁을 멈추고 대화를 협력의 장으로 바꿉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대화법이 바로 이것이죠. 정답을 주는 대신 질문으로 상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설득의 기술입니다. 결국 대화에서 진정한 승자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기기 위해 고집을 세우는 사람은 순간 이길 수 있어도 오래 존중받지 못합니다. 반면 한 발 물러서서 공감하고 질문하며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신뢰를 얻습니다. 혹시 지금 풀리지 않는 갈등이나 대화의 벽을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말을 조금 줄이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겁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랬구나. 이해돼. 단 한 문장이 대화의 흐름을 바꾸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말은 공허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가 여러분의 대화 습관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한 문장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